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입니다. 오늘은 스몰톡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스몰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인관계와 관련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대인관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에는요, 공감 능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는 것이 공감 능력과도 관련이 되는데요. 내 감정을 알아야지만 타인도 나와 같은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을 경험하는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감 능력이 좋고 싶으신 분들은요, 먼저 나의 마음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아닌 주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면 남의 마음, 남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채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평소 타인의 행동이나 말을 기억하고 그에 맞게 배려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챙겨준다면 이러한 것들이 대인관계를 잘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됩니다. 오늘 좀 더 얘기할 부분은 스몰톡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스몰톡에 대한 대화 기술을 얘기하자면요. 상대방의 관심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와 관련된 주제로 대화를 시작한다면 대화가 끊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으신 분들 아마도 대화가 끊기는 경우는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취미 생활이 어떤 건지, 가족들은 어떤지, 최신 뉴스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게 스몰톡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 다음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끝까지 듣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벼운 미소를 지으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은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끊고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말을 끊는 상황처럼 돼서 상황이 어색해지거나 대화가 끊기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을 끝까지 듣고 가볍게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스몰톡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먼저 가볍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먼저 나에게 인사를 했다는 건 상대방이 느끼기에 나에게 호의감을 가지고 있고 나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도 대화를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친근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적절한 유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심할 건 상대방의 외모, 개인 생활, 가족 등 사적인 부분에 대한 유머는 오히려 관계를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이것도 스몰톡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내가 그 사람 덕분에 기분이 좋았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기회를 뒀다가 스몰톡을 하면서 표현한다면 대화를 하는 분위기도 좋아질 것이고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폐쇄형 질문보다 개방형 질문을 하는 게 좋은데요. 폐쇄형 질문은 좋았어요? 나빴어요? 이런 식으로 답이 정해져 있죠. 이러다 보면은 대화가 짧아지죠. 그렇게 하는 질문보다는요. 개방형 질문. 어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사람도 말을 하는 내용이 좀 많아지겠죠? 아무래도 스몰톡을 하시는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요. 뭔가 내가 많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압박감을 많이 느끼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이 상대방이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질문을 하시는 것. 그게 바로 개방형 질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스몰톡을 하시는데 큰 부담감이 없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적절한 신체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스몰톡을 나누기 위해서는 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가깝게 확 다가와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신체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야지만 스몰톡을 하는 거고요. 스몰톡을 한다는 것은 그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은 관계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한 사람일수록 공적인 거리를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는 이렇게 팔을 폈을 때 팔 길이 정도는 최소한 좀 떨어진 상태에서 대화를 하시는 게 스몰톡을 하기에는 훨씬 더 부담감이 없고 편안하게 대화를 하시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몰톡을 위한 대화 주제로는 어떤 게 좋을까요? 일상생활에 대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어떤지, 요즘에 추웠다면 날씨가 추웠는데요. 더웠다면 더운 날씨인데 어떻게 지내시나요?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출퇴근 시간이나 방법도 있습니다. 출근하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학교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학교 올 때 지하철을 타세요? 버스를 타세요? 이건 폐쇄형 질문이죠. 학교 올 때 어떻게 오시나요? 이런 식으로 개방형 질문을 하신다면 좀 더 내용이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아침이나 식사 때 만났다면 식사는 하셨나요? 이러한 얘기들을 질문을 하면서 스몰 톡을 하시면 좋을 거고요. 취미와 관심사도 있습니다. 운동에 대한 취미. 어떤 영화가 개봉을 했죠, 요즘에? 주로 어떤 영화를 좋아해요? 요즘 제가 어떤 책을 보고 있는데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으실까요? 제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데요. 아니면 어떤 지역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그 지역에서 맛있는 맛집이 있나요?
아니면 그 지역에 갔을 때 꼭 이건 먹어봐라 할 만큼 추천할 만한 게 있나요? 그리고 여행 정보에서 더한다면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에 갔을 때 어디는 꼭 가보는 게 좋을까요? 정보를 좀 알려주세요. 이러한 것들도 스몰톡으로 굉장히 좋은 대화 주제가 됩니다. 직장이라면 업무와 관련된 스몰 톡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요.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서 어려운 점이 없는지, 내가 좀 더 상사라면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편해질 거고요.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업무 노하우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건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노하우를 물어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지, 이게 때로는 좋지 않은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참견을 하는 것처럼 오히려 스몰 톡을 하는 걸 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행복하고 기쁜 뉴스에 대한 것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는 얘기는 스몰톡에서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내용들을 전달을 하면서 상대방과 함께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하신다면 스몰톡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